자, 오늘 367페이지 우리 인허가 의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강이죠. 마지막까지 쭉 가볼 건데 거의 교재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쭉 판서하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거고, 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은 좀 어려운 주제로 나오는 게 인허가 의제 파트가 되죠. 우리 이 부분은 레벨 1 때도 그랬고 플러스 때도 그랬고 항상 그림 그리면서 공부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렸던 그림 쭉 한번 그려보면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 한 10가지 가까이 정도 될 텐데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처분이 있고 B 처분이 있더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요것도 받아야 되고 요것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받기 귀찮으니까, 똑같은 말, 두 절차 모두 거치기 귀찮으니까 뭐만 간소화, 집중시켜주는 게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인가요? 절차 간소화 제도죠.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제도의 목적 자체가 절차를 집중시켜주는 효력이 있더라. 그 말인즉 요거를 주된 처분, 요거를 관련 처분, 의제되는 처분을 행기법에서 관련 처분이라고 이름 붙여놔서 그냥 관련 처분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어디다가만 신청해서 어디에서 요구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주된 처분에서 요구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죠. 즉 여기다만 신청하면 충분함. 자, 그럼 여기다가 신청해 받고 여러분이 A 허가 담당 공무원이시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신청을 접수받으시면은 B 공무원이랑 협의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출제 포인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실질적인 뜻은 자문을 구하라 정도가 아니고 동의를 받아라 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럼 행기법 때문에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 날짜는 좀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협의 요청받은 B는 며칠 내로 이거 동의할지 말지, 즉 협의할지 말지 답변해줘야 되는 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367페이지 첫 페이지 네모 2번에 바로 있었네요. 며칠 내로 답변을 해줘라. 20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20일 내로 답변해야 되고 그 뒤에 결론도 기억하셔야 돼요. 20일 동안 답변을 안 주고 쌩 깠다. 그 협의 거부한 거다, 협의해 준 거다. 협의한 걸로, 동의한 걸로 보죠. if 안 하면은 협의에 응한 걸로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 자, 그럼 세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협의를 요청할 때 B 입장에선 이제 이 신청이 A 허가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여기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나는 B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 B 허가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B 허가 받기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수 있고, 똑같은 말, 절차는 집중되지만 뭐는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체 집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 A 허가의 요건뿐만이 아니라 의제되는 B 허가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비로소 허가가 나가더라.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되고, 그럼 네 번째 포인트 그냥 다 합쳐볼게요. 이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청을 위한 제도다, 민원인을 위한 제도다. 민원인을 위한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 그냥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은 B 허가가 의제되는 A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 허가 신청할 때 B 허가 의제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일단 A 허가만 해주세요라고 신청해도 된다. 네, 후자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갑 너를 위한 거니까, 너가 만약 B 허가 요건 못 갖췄고 A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일단 A 허가 먼저 받고 싶다. 그럼 인허가 의제 처리를 꼭 해달라고 담당 공무원한테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허가 의제를 처리해달라 담당 공무원한테 라고 신청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기출 안 된 내용이긴 해요. 그 이유는 이 제도 자체가 갑 널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원칙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데 예외가 있죠. 얘네 둘이 어떤 두 처분인 경우에는 일단 이것만 해주고 요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두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도 동시에 심사해서 한 방에 허가가 나가든 모두 다 거부가 나가든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처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둘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죠.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얘는 무조건 세트 메뉴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건축 허가와 거기에 붙는 개발행위 허가는 핵심 키워드 반드시 동시에 또는 함께
함께 심사되어서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하더라. 5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참고로 지금 이 4번과 5번은 아직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최신 판례여서 나온 적이 없고 20일 내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동의한 걸로 본다도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죠. 행기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린 것 중에서 출제가 이루어진 거는 절자 집중효 있고 실체 집중효 없다. 요 정도뿐인데 그냥 한 방에 좀 다 이참에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두 다 출제되기 좋은 내용들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출제 포인트로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실까요?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긴 한데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367페이지에 2번의 네모 1번에서 두 번째 꼭지 읽어볼게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허가 의제 처리해달라 라고 신청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더라. 왜? 제도 자체가 널 위한 거니까 네가 그냥 2번에 걸쳐 하겠다면 네가 불편하겠지만 네가 참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치만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는 핵심 키워드 동시에가 포인트예요. 별도로 신청 심사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동시에 한 방에 해라.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건축 허가 해주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걸로 처리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싹 다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네모자 2번 협의 요청 받으면 20일 내로 답변해 줘야 되고 if 나시면은 협의해 준 걸로 동의한 걸로 보게 되고요. 3번은 제목 자체가 답이죠. 절차 집중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전혀 없더라. 다만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36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실체 3번이죠. 실체 집중은 인정되지 않더라. 그래서 의제되는 허가 요건 못 갖추면은 주된 인허가도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판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거부 처분이 나간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6번이죠. A 허가 신청했더니 A 허가를 거부한 건데 그 거부 처분의 사유로 두 개를 적었다고 해볼게요. A 요건 못 갖췄고 B 허가 요건 못 갖췄다. 둘 다 요건 못 갖췄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나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취소 소송 걸어야 되는 거는 1번 A 허가 신청 거부 처분, 2번 B 허가 신청 거부 처분. 아니면 둘 다. 3번 중에 뭘까요? 더 쉽게 바꿔볼까요? 요건 B 허가 요건 못 갖췄다라고 해가지고 거부 처분했다. 그럼 내가 취소 소송 걸어야 되는 거는 A 허가 거부 처분, B 허가 거부 처분. A 허가 거부 처분이죠. 왜? 나는 B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의제되는 허가 요건 못 갖췄다라고 주된 처분 거부했을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지 의제되는 처분이 아니죠. 네, 포인트 A 허가 신청 거부 처분 갖고 싸워라가 되지 B 허가 거부를 다툴 수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게 6번째가 되고요. 그럼 7번째, 이번에는 허가가 나간 거죠. A 허가가 나갔고 A 허가가 나가면 동시에 B 허가가 의제가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B 허가에만 의제가 아니고 하자가 있더라. 여기만 뭔가 잘못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다투고 싶은 제3자가 걸어야 되는 취소 소송은 둘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요? 제3자 을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A 허가 취소 소송 걸어라, B 허가 취소 소송 걸어라. B 허가 취소 소송 걸 수 있는 거죠. 결론,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은 통상적인 인허가랑 다르다, 완전 똑같다. 완전 똑같더라. 뭐만 간소화시켜준 거에 그치니까요. 절차만 간소화시켜준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 의제되는 허가는 판례의 표현이죠.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따라서 독립해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처럼 의제되는 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걸 싸워야 되지. 그걸 이유로 주된 처분 다투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중간 점검 해볼게요. 바로 368페이지 5번을 먼저 본 거죠. 불복 절차로 가보실게요. 네모 1번,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사유로 주된 인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게 우리 그림에선 동그라미 6번이 되죠. 의제되는 처분과 관련된 사유로 주된 처분 거부한 거. 뭘 갖고 싸워라? 주된 처분 갖고 싸워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항고소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더라. 가 되는 거고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요. 369페이지 맨 위에 네모 2번. 이번엔 허가가 나간 거죠. 주된 허가를 해줘서 인허가 의제 효과까지 났다.
그래서 첫 번째, 의제되는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어떤 효력?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다음 꼭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직권 취소도 할 수 있고 쟁송 취소, 즉 취소 소송도 걸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넘어갔던 다시 왼쪽 페이지 오셔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비허가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비허가를 해주진 않죠. 나는 A 허가 담당 공무원이랑 그냥 협의만 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처분을 해준 건 A입니다. 그래서 다만 A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줌으로써 비허가까지 나가고요. 자, 그럼 의제되는 비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은 A 공무원이 한다, B 공무원이 한다. 당연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야 비허가 해줄게라고 협의해 준 거죠. A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A 공무원이 A 허가함으로써 비허가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비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은 A가 한다, B가 한다. B가 해야죠. 누구 업무니까요. B 담당 공무원 업무잖아요. 따라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관련 행정청이 하는 거지 주무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기법 조문이고요. 그게 어딨냐면은 4번의 네모 1번의 두 번째 꼭지죠. 관련 행정청은 관련 허가를 직접 내가 한 걸로 봐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업무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지 A가 하면 안 되겠죠. 남의 업무가 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마지막 출제 포인트 8번, 9번을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랬던 사례 생각해 볼게요. 개발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고 아파트 지어라, 어떤 상가 지어라 라고 사업 승인을 해줬고 그거를 짓기 위한 건설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됐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 자, 그럼 법에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해준 취지는 1번 이 공사 완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의제해 준 거다. 2번 더 나아가서 완공 후에 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위해서까지도 도로 조명 허가를 의제시켜 주는 거다. 둘 중에 어디까지 의제되는 걸까요? 투 완공까지, 투 완공 이후 하자 보수 다 끝날 때까지 완공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 조명 허가는 투 완공까지가 되는 거고 그게 교과서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주된 처분의 목적 달성 시까지가 됩니다. 주된 처분의 목적 달성 시까지. 똑같은 말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의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완공 이후에 이제 하자 보수하기 위해서까지 도로조명 허가가 의제되진 않고 따라서 네가 하자 보수하고 싶어서 도로조명 허가를 받으려면은 따로 도로조명 허가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8번째 포인트. 9급에서는 한 번도 기출 안 된 내용인데 7급에서는 한두 차례 정도 기출이 됐으니까요. 그게 4번 네모 2번의 두 번째 꼭지를 먼저 본 거예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꼭지.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사업 목적 위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 다른 말 바로 밑에 써있죠. 공사를 위한 허가는 의제되지만 그 밑에 화살표 완공 후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다가 되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꼭지는 우리 자주 그려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9번째 출제 포인트죠. 요런 내용이었죠. A법에 따르면은 A 허가 받으면은 B 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슬슬 기억나실 거예요. X법에 따르면은 X 허가 받으면 뭐가 의제된다? A 허가가 의제되더라. 자, 그럼 출제 포인트 보이시나요? 내가 X법에 따라 X 허가 받으면은 A 허가만 의제된다, B 허가까지 의제된다. A 허가만 의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의제되진 않습니다. 똑같은 말, 주된 법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 효과만 있는 거지 관련 법에서 정한 모든 다른 법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말이 헷갈리죠. 그게 첫 번째 꼭지예요.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요게 그동안 7급에선 기출됐던 판례인데 행기법에 그 조문이 박히게 됐고 그 조문을 지금 요약해서 적은 게 방금 읽으신 문장이에요. 주된 인허가 법에 규정된 거에 한정된다. 그 밑에 게 이제 판례의 표현이죠. 따라서 다른 법에 의하여 즉 이 다른 법이 그림상으로 A법이죠. A법에 의하여 인허가가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의 모든 규정이 바로 뭘까요? A 허가 받으면은 B 허가 의제시켜주는 규정까지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 왜냐? 이건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라고 그림상으로는 되게 쉽지만 시험은 요 문장이 나올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10번째 출제 포인트 옆에다 적어볼게요.
자, A 허가를 받으면은 여러 개 허가가 줄줄이 다 따라온다라고 해볼게요. 여러 개의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더라. 자, 그럼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BCD 행정청이랑 일괄해서 한 방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다. 나눠서 해도 괜찮다. 나눠서 해도 괜찮다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A, B만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부분 인허가 의제라고 부르는데 즉 일괄해서 사전 협의 거칠 필요는 없다. 자, 그 내용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고 369페이지 네모 2번의 두 번째 꼭지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해서 일괄해서 사전 협의 거칠 필요는 없더라 까지 기억하시면 딱 10개의 쟁점을 살펴본 거고 인허가 의제는 웬만해선 여기를 벗어나서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딱 하나 정도만 더 체크해 보면은 가장 일반론적인 내용이지만 367페이지로 돌아가셔서요. 맨 위에 로마자 1번의 세 번째 꼭지요. 인허가 의제는 재량껏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꼭 근거가 필요하다? 법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A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남의 처분권까지 대신 행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처분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요법 원칙상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인허가 의제는 모두 끝!